여러분, 기본적으로 아셔야 할 것은 이 풍수라는 것은 무의식을 자극하는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음양오행학의 논리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는 것, 그것은 두말할 필요 없겠죠. 하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음양오행학의 기본 원리에 관해 잘 알지 못하고들 계십니다. 하여 전혀 논리가 맞지 않는, 전혀 의미가 없는 이야기들이 마치 진리인 양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풍수 인테리어법의 모든 것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전문가는 있는 법이고 전문 분야는 있는 법입니다. 마치 의사가 아닌 사람이 병을 치료하는 법, 병을 관리하는 법에 관해서 말해서 안 되는 것처럼 이 풍수 역시 한 사람의 삶을 바꾸어내는 정말 중요한 학문입니다. 네, 하여 전문적으로 오랫동안 이 풍수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잘못된 상식으로 마치 그것이 사실인 양 호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참 이곳에서는 잘못된 이야기를 마치 사실인 양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하여 오늘은 절대 여러분들 이 풍수 인테리어에서 신경 쓰지 말아야 할 부분과 꼭 신경을 써야 할 부분에 관해서 구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관에 신발이 어지러이 널브러져 있거나 또 이 신발이 지저분하면 안 된다. 네, 이는 당연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 질서와 규칙이 심어져서 나쁠 이유는 하나도 없으니까요. 두 번째로, 현관에 조화를 두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 조화는 생명이 없는 가짜 꽃이므로 음의 대표적인 상징물이며 외부로부터 음기를 불러들인다고 하여 가족들의 건강을 해치는 아주 나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여러분, 이 음이라는 것은 여성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며 또 양은 남성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네, 그럼 여자는 무조건 나쁘다는 것인가요? 맞습니다. 이렇듯 원리 자체가 틀린 이야기니 이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현관에 우산이 보이도록 놔두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역시 반반입니다. 네, 젖은 우산을 잘 말려서 통에 넣어둔 것이라면 이것은 현관에 있어도 상관이 없으며, 이 우산이 말리지 않은 젖은 우산이라면 이것은 어디에 두더라도 좋은 것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현관에 애완견이나 고양이 같은 애완동물의 집을 두면 좋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는 전혀 의미가 없는 이야기예요. 네, 예전 우리 조상님들은 개의 집을 대문 옆에 두셨습니다. 맞습니다. 집을 지키고 집에 들어오는 애군을 막는다는 그 의미로 말이죠. 하지만 현재는 이 애완동물들을 가족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네, 하여 이는 어디에 두어도 상관은 없으나 가능하면 주방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현관에 자전거나 유모차 같은 바퀴가 달린 물건을 두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좁은 현관에 이런 물건들을 둘 장소가 거의 없으시겠죠. 네, 이는 복이나 기운을 나쁘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불편함에 의해서 팬트리 공간이나 창고에 넣어두시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현관에 거울을 두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 말 참 많이들 하시죠. 현관문을 열자마자 정면에 거울이 있다면 들어오는 복이나 운을 반사해서 밖으로 나가도록 만든다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네, 하지만 어느 집이든 현관 정면에 거울을 두는 집은 잘 없습니다. 맞습니다. 현관 좌우 측면에 거울을 두는 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일곱 번째로, 현관문을 열었을 때 정면에 유리가 보이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중문이 있으신 분들은 이 중문이 대부분 유리로 되어 있죠. 네, 하여 이 말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여덟 번째로, 현관문을 열었을 때 보이는 곳에 가족 사진을 걸어두면 좋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현관 근처에 가족 사진을 걸어두시는 집은 잘 없으실 거예요. 네, 이 가족 사진의 위치는 거실, 안방, 또 아이방이라는 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홉 번째로, 현관에 노란색 관엽식물을 놓아두면 재물운이 상승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는 식물의 크기가 문제이지 색이나 그 식물의 종류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이곳 현관은 당연히 상대적으로 좁은 장소이니 가능하면 작은 식물을 두는 것이 좋으며, 너무 큰 것은 그것이 식물이 아니라 그 무엇이라도 좋은 것이 없습니다. 열 번째로, 현관문 안쪽에 풍경을 설치해두면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는 정말 좋은 풍수 인테리어 수단입니다.
네, 문을 여실 때마다 여러분의 가정에 맑은 종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찾아오게 될 거예요. 11번째로 현관의 오른쪽에 풍경화를 걸어두면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역시 그 그림의 크기가 문제이지 그 그림이 파괴적이고 혼란스럽지 않은 그림이라면 그것이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어디에 두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12번째로 주방에 칼이나 가위 같은 날카로운 물건이 돌출되어 있으면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 칼이나 가위는 반드시 통 안에 넣어 두셔야 하고 이 통에 들어있는 것이라면 어디에 두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13번째로 주방에 창문이 있으면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전 풍수학에서는 주방에 창문이 있으면 집안에 병자가 생긴다라고 하였습니다. 네, 이는 틀리기도 하고 맞기도 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부엌에 환풍시설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 그것이 문제이지 굳이 창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14번째로 주방 식탁이 쇠나 대리석으로 된 것은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식탁은 상판이 문제이지 다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네, 상판이 쇠로 된 것은 없죠. 또한 이 상판이 대리석으로 된 것이라면 아무래도 너무 조심스러울 것이니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15번째로 냉장고와 가스레인지 사이에 관엽식물을 두면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방에는 그 어떤 것이든 식물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벌레가 생기게 됩니다. 물론 이는 풍수소품 사용법 중에서 최악의 방법이고 말이에요. 네, 이러니 당연히 틀린 이야기죠. 16번째로 주방에 쓰레기통은 두면 안 된다 또는 보이지 않는 곳에 두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주방에는 당연히 쓰레기통이 있어야 하며 또 잘 보이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네, 대신 반드시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네, 하여 앞서의 말 당연히 틀린 말입니다. 17번째로 현관에서 마주 보이는 곳에 화장실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현대 주택 구조와 아파트의 설계가 이런 것에 신경 써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네, 이미 만들어진 것 어떡하겠습니까? 물론 화장실 문만 잘 닫아둔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18번째로 현관과 화장실 문 사이에 차단막이나 관엽식물을 두면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굳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화장실 문만 잘 닫아두시고 또 화장실 안에 환풍기 시설만 잘 되어 있다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네, 당연히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19번째로 욕실용품은 붉은색 계열이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역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며 풍수학적인 가치가 없는 거예요. 네, 그 색상이 어떠한 것이든 청결함만 잘 유지되고 있다면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20번째, 두꺼운 소재의 커튼은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역시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커튼은 장소에 따라 다릅니다. 네, 침실의 커튼은 가능하면 무거운 것이 좋으며 거실의 커튼은 가능하면 가볍고 기온 균형이 맞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21번째, 침대 머리의 방향은 두어야 하는 곳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역시 과거의 이야기이며 현대 주택 구조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야기예요. 네, 과거에 외풍이 너무 강하던 시절 이 외풍이 머리에 영향을 줄까 하여 만들어진 이론이라는 것이죠. 네, 불편함과 편리를 잘 고려하셔서 가장 적당한 곳에 두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정말 많이 거론되고 있는 풍수 인테리어의 잘못된 상식과 또 반드시 구분이 되어야 할 것에 관해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야기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